제가 요즘 관절염으로 고생한다고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는 급기야 왼쪽 무릎 슬개골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슬개골이 어디냐 하면요. 무릎을 만져보시면 이렇게 앞에 뭉툭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놀라서 다니던 병원 말고요. 다른 병원을 찾아갔죠. 오늘 민소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광고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들은 기억이 난 거예요. 뭐 척추 무릎 관절 어쩌고 저쩌고 말이에요. 네, 갑자기 그 병원이 생각이 나서 다니던 병원이 좀 차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지하철을 딱 내렸는데 바로 병원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하철 역사에 광고들 붙어 있잖아요. 딱 보고 뭐랄까요. 돈 냄새가 좀 난다. 돈 냄새가 좀 너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뭐 일단 가보기로 한 거니까 갔습니다. 네. 병원에 갔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엑스레이 찍고 말이에요. 네. 똑같은 얘기. 뭐 뼈에는 이상이 없고, 네. 활막염 같다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다고. 류마티스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네. 피 검사를 하시자고. 뭐 그럽시다. 그랬어요. 네. 일단 알았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검사를 하면 한 80% 정도 확진이 나오고 한 가지를 추가하시면 100%로 알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 진료죠. 네, 물어봅니다. 네. 5만 원을 더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다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꼭 해야 돼요? 이제 그랬더니 한 발 물러섭니다. 일단 이거 두 가지만 해보고 판단해보자고요. 네. 그러시죠 하고 나왔어요. 진료비 22,000원. 네. 이거 5만 원 추가했으면 한 8만 원 나올 뻔했죠. 약값까지 하고 막 그러면. 네. 제가 의사는 아닌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네. 이거 피 검사하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릎에 물이 차면요, 당연히 염증 반응이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하네요. 네. 혹시나 하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돈 냄새만 폴폴폴 나더란 말이죠. 네. 영양주사 뭐 14만 원 이런 것도 보이고. 네. 여기 너무 장사 세게 하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일단 피를 뽑았으니까요. 네. 확인하러 한번 약 받으러 가야죠 또.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다시 가야겠어요. 이 구간이 명간이라고요. 일단 혹시나 해서 한 8kg 정도 덜어냈는데, 네. 참 이래저래 아프니까 서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만나요. 누구랑 누가? 네, 트럼프랑 김정은.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납니다. 회담 시간 장소도 나왔죠. 6월 12일입니다. 시간은 싱가포르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예요. 미국 시간은 동부를 기준으로 밤 9시. 뉴스할 시간이죠. 프라임 타임이라고요. 다분히 미국을 위한 시간 맞습니다. 피크타임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아주 뺑이를 치고 있어요. 뭔 놈의 정상회담을 아침 9시에 하냐 이거죠. 이런 젠장. 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오전 9시에 회담을 하려면 음식부터 말이죠, 회담장 주변이나 밤새 뺑뺑이 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는 당일치기 회담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장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고요. 아시죠? 그 지붕 위에 배 올라가 있는, 네, 건물 3개짜리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8일이죠. 사전투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가시면 아마 북한과 미국, 한국 3자가 종전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난번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네,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3국이 종전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한 적이 있죠. 대통령께서. 아마 사전에 다 교감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6월 12일에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요즘 애들 말로 어머 이거 실화냐, 네, 이거 레알 등등의 수식어 있죠. 네, 살아생전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오늘 민소. 백불이요, 백불. 백그라운드 브리핑 어제 말씀드렸죠. 네, 트럼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도 보면요, 이번 흐름에서 중국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전쟁이 중국이 참전하면서 냉전국의 대리전으로 한국 전쟁이 치러진 것도 사실이죠. 정전협정이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국제연합군은 총사령관, 네, UN이죠. 네. 그리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이렇게 셋이 당사자입니다. 사실 뭐 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유엔이 있으니까요. 전투지휘권은 미국에 있었으니 한국이 빠져 있기도 하죠. 친미사대 수구 매국 보수 꼴통 세력들은 이승만이 절대 이 정전협정에 합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한반도를 되찾아와야 된다고,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서명을 안 했다고 포장하죠. 네, 권한이 없었을 뿐입니다. 북진할 능력도 없잖아요, 사실.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정전협정을 논의했다면 이른바 사자회담 테이블이죠. 여기까지 못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이해관계도 있고 말이죠. 북한이 미국과 계속 시그널을 보냈고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종전하자. 한국이랑 셋이 종전하자. 그리고 대북 제재 풀어라. 핵 포기하마. 돈 필요 없어. 닥치고 제재나 풀어.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트럼프가 중간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에 경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린 너무 멀지 않냐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 미국, 중국과 한국, 일본이 돈을 내줄 거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음을,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글쎄요, 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ICBM 문제도 있죠. 로켓 기술을 포기하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땐 북이 이것을 동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북도 우주 강국이잖아요. 역사가 급물살을 탑니다. 어쩌면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것도 행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다이나믹 코리아. 오늘 민소. 리성권 북한 조국통일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쓴소리를 퍼부었죠.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요. 이제는 달라진 정세에 맞춰서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일단 들어보시고요. 얘기 나누시죠.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또 뭔가 불신을 저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오도할 수 있는 데를 질문하면 되지 않겠다고.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좀 해결됐다고 보시는지요?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오늘 명백한 거는 기자 선생들이 앞으로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동남 순회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서 또 이 분위기에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예, 다시 말하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질문이 진행되고 또 뭔가 불신을 저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데를 질문하면 앞으로 되질 않겠다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왔는데 어떻게 될 거라는 뻔하지 않나. 그 아주 잘 될 거에 분명하지. 네.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 보수 언론들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북에 삐딱한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던진 것이죠. 분위기 파악 못하냐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했죠. 서로 간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했죠. 대대적으로. 북이 그것을 문제 삼고 고위급 회담을 깹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태라고 말을 하죠. 기자가 묻습니다. 엄중한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나? 리성건 위원장이 그래서 되묻습니다. 니들이 그걸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냐? 아마 풀 취재단이니까요. 질문은 짰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디어도 이제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북한을 언제까지 적으로 보고 누구를 공개 처형했네, 아우지를 가네 마네 굶어 죽네, 북한 인권이 어쩌네 말이에요. 이런 어떤 대립적인 구도, 시선 버려야 됩니다. 막말로 이러는 거잖아요. 대화하자면서 미디어가 나서서 먼저 까면 안 되는 거잖아요. TV조선 보셨죠? 풍계리 핵시험장에 연막탄 피웠다. 오보예요. 가짜뉴스. 취재비 $10,000 달라고 했다. 이것도 오보예요. 가짜뉴스. 요즘 조선일보 보면 거의 멘붕 수준의 칼럼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었다. 어쩐다 하면서 참 요즘 조선일보 보면 다급해하는 표정이 아주 대놓고 읽혀집니다. 미국에 기대서 민족을 배반하고 빨갱이라고 통일 세력들 탄압하고 정부의 개처럼 지저대던 홍준표 자유당 대표의 발악 아닌 발악이 애처롭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리성건 위원장의 한마디는 무척 뼈있게 무겁게 들리죠. 오늘 민소. 이어지는 장면도 있어요. 다 깝시다 하고 말합니다. 리성건 위원장이요. 기억하실 거예요.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음식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남측 사람들이요. 평양냉면 언급하면서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다 봅니다. 뉴스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죠. 우리나라 인터넷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선거가 13일입니다. 북미회담은 12일이고요. 설마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물론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깜깜이 선거 대신에 조선의 아이돌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저는 아마 가실 거라 거의 확신하는 문재인 대통령 셋이 전 세계 매스컴에 실시간으로 등장할 겁니다. 개표요? 당선이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단판인데. 네. 맞죠? 네. 그래서 홍준표가 북한에 잡아먹힌다 생쇼를 하는 거죠. 홍준표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내려놓겠죠. 제1야당은 아마 비대위 체계로 가겠죠. 김무성이나 나경원 혹은 제3자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반통일 세력을 한 번에 응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 미국에 빌붙어 살던 세력들을 이른바 적폐라고 하죠.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우리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울 수 있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못 산다고 GNP 났다고 북한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봬도 미국과 50년 넘게 척지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국가입니다. 정치 하나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리비아, 이라크 보세요. 어떻게 됐나. 대충 홍준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시죠. 오늘 민소. 리성건 위원장 얘기하다가 말이 샜어요. 기자들 보면서 한마디 하죠.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작심하고 한마디 던진 거죠. 심지어 회담 내용을 다 까자고요. 공개하자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선언 비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미아 진리위 대변자이고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선각자들인 탓에 기자 선생들이 오늘 쭉 다 우리 회담 상황을 보시면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할 겸 과거하고 결별할 겸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교환한 다음에 아까 JTBC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내가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조명훈 장관 선생한테 문의하라고. 그 장본인 그 철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수뇌분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데 우리 신문들이 그거 따라서는 못하고 있다.
이 기자 선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리분들이 뜻을 받들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효율적인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양보하는데 다음 부분도 검토 좀 합시다.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막짝 떠들고 이게 결국은 동남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자기 땅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좀 책임 봐달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리 좀 합시다. 조명균 장관 얼굴을 봐서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류성건 위원장이 다음엔 전체 회담 내용을 공개하자고 하죠. 회담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이 보도로 나온다고 짜증을 냅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어요. 어쩌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북쪽 스타일이죠. 천리마, 속도전 그런 느낌들이 물씬 나는데 사실 회담 내용이 생중계되면요 오히려 남측이 불편한 게 정말 많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요. 자꾸 전화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거든요. 북은 사실 정권을 위임한 상태라 거칠 게 없고요. 이건 양국 간 정치 스타일 때문인데요. 남쪽은 자주 사람이 바뀌는 반면 북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대남 사업의 책임자로 일해왔죠. 무려 12년이 넘습니다. 얼핏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남과 북의 정치 스타일 차이니까요. 그래서 북쪽이 볼 때 일견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대화 상대도 바뀌고요. 목청 높여가며 합의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쪽에서 대통령 바뀌고 대화 채널 바뀌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는 겁니다. 북에서 볼 때는 엄청난 비효율이죠. 약속도 지키지 않고요. 그래서 북은 생중계하자고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회담하자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야 되돌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남측은 또 계속 전화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 이면도 있어요. 오늘 민소 쇼티 꼬꼬마들 선거로 로고송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쉽죠? 정혜림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국민동요 국민아이돌 노래 가져다 쓰고 욕먹은 자유한국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니 흔하게 들리는 로고송. 국민동요인 아기상어가 로고송으로 쓰이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티는 로고송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선거 로고송의 역사는 무려 1960년으로 올라갑니다. 제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병옥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영화 유정천리 주제가를 개사해서 불렀는데요. 이게 선거 로고송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로고송은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로고송 DJ DOC의 DOC와 춤을 개사했는데요. 김대중의 DJ와 가수의 이름이 같아서 관심 집중. 거기에 신세대 감각의 노래가 후보의 강경한 이미지를 완화시키면서 호감도를 급상승시켰습니다. 로고송의 경쾌함에 역대급 출연진이 더해진 TV 광고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대선 광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00년대 로고송은 트로트가 점령했습니다. 남녀노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사용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는 박현빈입니다. 박현빈은 로고송을 700번 넘게 불러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중독성 강한 아이돌 노래가 대세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20대 총선에서 쓰인 아이오아이의 핑미. 치열한 경쟁 끝에 새누리당이 선점했는데요. 화끈한 로고송과 달리 선거 결과는 참패. 12년 만에 제1당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대중적인 로고송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좋은 사례죠. 로고송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 결론은 천차만별. 일단 비용을 알아보죠. 비용은 크게 3가지가 포함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는 저작권료, 작사자와 작곡가에게 지불하는 저작 인격권료, 그리고 로고송 제작회사에 지불하는 제작료입니다. 우선 저작권료는 명시된 징수 규정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작료는 보통 50만 원 선에 맞춰서 지급되죠.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저작 인격권료인데요. 100만 원부터 억대까지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죠. 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로고송을 정리해보죠. 우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공식 로고송인 더더더송과 함께 H.O.T의 캔디가 핵심 로고송입니다. 캔디의 후렴구를 언제나 시민과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시민들을 바라다 보며 라고 개사를 했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당 로고송은 중독성 강한 동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댄스 뽐내고 기호 2번 찍기 캠페인을 벌이며 적극 홍보를 하고 나섰는데요. 인기곡인 만큼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바른미래당은 모모랜드의 뿜뿜과 H.O.T의 행복, 홍진영의 잘 가라를 이번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지정했습니다. 선거라고 모든 후보들이 로고송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구미와 순천 등 일부 지역 기초의회 후보들이 노래 없는 선거를 합의했다네요. 세금도 아끼고 소음공해도 벗어나고 일석이조의 효과죠. 이번 선거에서 로고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정혜림 아나운서 요즘 주가 장난 아니에요. 자유당을 연일 씹어내면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도지사 자리를 걸고 김경수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죠. 경남지사 시절에 1억 원짜리 땅을 14억 원에 산 의혹을 알아봤습니다. 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함께 하시죠. 지난 2009년 경상남도에서는 상습 침수구역을 골라 수해 예방사업을 한다며 하천 둔치 등의 땅 일부를 도 예산으로 사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14억에 사들였던 땅이 공시지가가 1억도 안 되는 땅이었답니다. 그럼 땅값을 14배나 뻥튀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수해 상습지 개선이라는 명목을 댔지만 정작 이 땅은 별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의 최종 결제자는 다름 아닌 당시 경남지사셨던 자유한국당 김태호 현 경남지사 후보. 알고 보니 이 땅의 소유주가 경남도의원인 김모 씨의 부인인데 심지어 이 김모 씨는 김태호 후보의 고교 동창이자 신복 중의 신복으로 꼽히는 인물이랍니다. 친구의 1억짜리 땅을 도민 세금으로 무려 14배나 비싸게 사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혹여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빵빵준표, 네, 빵빵준표. 부산표는 14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강남 빵빵준표도 100만을 막 넘었습니다. 어제는 유튜브 6위였는데요. 오늘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17위. 100만 클럽에 들어갔어요. 네, 옛날 생각납니다. 한 청년 100만 학도 여러분 뭐 이런 100만. 네. 대학생 숫자를 다 합치면 100만이라고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백만 선생님이셨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민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좀 사이즈가 늘었어요. 우리 빵빵준표님 덕분에 유튜브 3,000명 네 고맙습니다. 팟빵은 아직 한 2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눌러주시고 팟빵도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눌러주세요. 유튜브 팟빵 어디든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요 방송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국전선 청취자셨나봐요. 애국전선 열심히 들었던 사람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얘기하시니 반가워서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디가 가든2 쓰시는 분이세요. 가든2 가든1 아니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구가 또 한 명 들었습니다. 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말이에요. 이게 아마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언제 적당할 때 다시 한번 털어드리도록 하죠. 애국전선 말이 나와서요. 이거 또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의향을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최영일 선생님은 최영일 씨 지금 EBS에서 마이크 잡고 저녁 방송하고 계시고 우리 성수영님은 TBS에서 김성수의 시시각각인가 네 시선인가 한 프로 하고 계시고요. 우리 사교육자 명길쌤은 강남학원에 입성하셨고요. 행동대장 최한욱 씨는
반지하전선이라고요. 방송하고 계세요. 팟캐스트. 요즘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스케줄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명동 메사홀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출한 걸그룹 프로미스9입니다. 말 그대로 9명인데요. 한 명이 또 프로듀스 48에 나갔어요. 네. 아마 8명으로 활동할 것 같네요. 제목이 DKDK인데요.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두근두근. 요즘 애들은 이런 노래 듣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해드릴게요. 인마들이요. 빵빵준표, 자유당, 혼수성태 단식, 천막농성 말이죠. 매크로 두루킹. 네, 두루킹 특검하자 어쩌자 말이에요. 인마들 매크로. 한나라당 시절부터 2006년입니다. 무려 2006년부터 매크로를 돌려서 댓글을 관리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거 이쯤 되면 유체이탈 정당 아닙니까? 자유당?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더니요. 적방하잔도 유분수지. 이런 삐리리들이 있나요? 썩은 동아줄, 네, 드루킹 동아줄 잡고 침몰해가는 자유당,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자유당이 망해가는 꼴을 봅니다. 아, 네, 투표. 명줄, 자유당의 숨통을 끊으려면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큰 격차가 나서요. 여당과 야당이요. 투표만 부지런히 하셔도 뒤집히는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전국에서 단 한석도 빵빵준표네, 네, 빵빵준표. 자유당의 한석도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네. 오늘 13일 투표일이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뭐 그때까지 기다릴 일 있나요? 투표 그냥 해버리시면 되죠. 8일과 9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미리미리 투표하시고 13일에 편안하게 놀러 가시거나 TV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표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계시면 녹색당이나 민중당 이런 진보정당도 좀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자유당 홍문표 선거대책본부장이요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자 TBS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했는데요. 광역을 기준으로 6석 보고 있다고요. 네, 광역이면 시도지사 말하는 건데요. 6석. 제가 볼 때는 빵석입니다. 네, 빵빵준표가 그랬어요. 공중전만 하겠다고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산 해운대를 비롯한 몇 군데에서 이른바 유세 도중에 특히 홍준표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경적 항의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대 후보가 연설할 때 앞에서 차 딱 세워놓고 경적을 울립니다. 상대 후보의 방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빵빵준표 영상 보신 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 대본에 아실 텐데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아닌 척하지만 매우 초조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광역에 자유당 단 한 석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인데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이 정말 덥습니다. 작년이랑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6월부터 시작됐나 싶게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